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요. 자,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완성된 지역이 19곳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 정확하게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6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진행을 할 수는 없겠고요. 그 중에서 한 곳에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강서구에 위치한 덕수연립이라는 곳입니다.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동, 나지막한 3개층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립주택이 과거에 재건축을 진행했지만 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가로주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을 경우에 29평형을 받으면 무상으로 평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보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뭔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 단위로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도로에 끼고 있는 블록으로 재개발이 되는 것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블록 안에서 어딘가는 빼고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서 8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LH나 다른 어떤 공공성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는 약 20,000제곱미터까지도 개발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록에서 4m 이상 도로가 통과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자,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으로서 노후된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은 20호 이상의 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 노후주택들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좋은 점,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덕수연립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균 3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이 보통 8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또는 추진이,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요. 조합 설립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합 설립부터 시작이 되고 관리 처분하고 사업 시행가를 같이 가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현장처럼 관리 처분을 하고 또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착공되고 이제 입주하는 데까지 빠르면 3년 안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곽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중도 세대 수가 굉장히 낮게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모아타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아타운을 하시려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같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투자나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비몽땅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재건축 사업을 기존에 진행을 했었지만 2007년도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해도 되고 조합 설립도 됐었습니다. 09년도에 조합 설립까지 됐었지만서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거.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덕수연립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여건 한번 볼 텐데요. 자, 서울시 안에서 강서구는 가장 강서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의 한강의 남쪽에 있으면서 가장 좌측에 있는 곳으로서 강서구를 지나간다면 바로 김포죠. 그래서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안에서 강서구 안에서도 염창동이라는 것은 지하철 염창역과 등촌역을 끼고 있는 9호선 정철역을 끼고 있는 곳이고 바로 또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이렇게 올림픽대로와 또 노들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나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강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서 이 강서구나 염창동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덕수연립은 지하철 염창역, 9호선 염창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하철 역세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주택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가는 것이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주택의 질도 높아지고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진행해서 위치가 좋은 곳에 주택의 질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주변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신 이 덕수연립 주변으로 지하철역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주변으로 버스 정류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덕수연립에서 지하철 반대 방향으로 좀만 움직이신다면 버스를 타시고 이렇게 강남을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자, 주변에 커피숍이라든가 또는 어떤 편의시설들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가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요, 이 학교,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이 블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를 눌러보시면 그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섹터가 나타나는데 지금 덕수연립이 위치한 곳은 염창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자, 이 염창초등학교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63년도에 설립된 학교고요. 교직원 수는 56명, 그리고 학생 수는 약 905명이 학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곳에 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덕수연립의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정보는 이제 시리얼이라는 정부에서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자, 이 지역 덕수연립을 본다면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인데 과거에 이제 지어진 것들은 준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보니까요, 땅 면적 대비 지금 현재 연면적을 살펴보니 현재 용적률은 12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3층 연립주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의 용도보다 상당히 저층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됐던 땅의 용도보다 저층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구입을 하셔서 새롭게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로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재개발로 투자하시던 이런 앞으로의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덕수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3개층이지만 앞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18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개층에 3개층이었지만 2개 동에 3개층이었지만 앞으로는 2개 동에 18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수연립에서도 보면 29평형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24평형을 선택하시면 1억이 환급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건축비가 좀 많이 올라가서 과연 이게 무상이나 환급이 될지는 아마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100%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덕수연립이 향후에 66세대
그러니까 3층부터 18층까지 66세대를 짓게 되고요. 용적률은 392%, 아까 보니까 399%로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지어진 연립은 122%에서 뭐 400%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덕수연립은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돼서 지금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지금 새로 지으려고 철거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뭐 대략 한 2년 좀 안 되는 시간이 걸린다라면 아마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덕수연립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요, 2020년도에 6억 5천에 거래된 게 이제 마지막 사례였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거래된 사례는 없는데, 그 전에 2020년 7월 같은 경우에 3억 8천에도 거래됐는데, 뭐 이렇게 2020년도에 3억 8천에 이제 빌라, 썩은 빌라를 매입하신 분들은 새 아파트로 30평대 새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제 받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지 지분이 좀 넓은 이런 연립주택을 투자로 했을 때 향후에 이렇게 30평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의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덕수연립 빌라 이 근처로 다른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호갱노로 자료를 봤을 때 바로 옆에 삼정 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덕수연립도 어차피 뭐 대단지는 아니고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가격에 대한 감가는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할 거고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 그린코아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대략 한 12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 대략 이거는 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이 근처에서 가장 새 아파트인데 이거는 대략 한 15억 원 그 정도 형성되어 있고, 뒤로 보신다라면 뭐 태진한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356세대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4평형이 약 8억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덕수연립 좀 전에 보셨던 거에 대한 현수막을 한번 다시 살펴본다라면 용적률이 대략 한 400%, 그러니까 여기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400%, 그리고 또 무상 공급이 뭐 29평형 무상으로 주고요. 25평형은 1억을 환급해 준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삼정 그린코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리치고라는 홈페이지를 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싹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삼정 그린코아를 보면 최근 실거래가가 대략 12억 원 정도 실거래가 됐고요. 2022년 6월에 됐고요. 30평대가 그렇게 됐고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덕수연립이 새로 지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덕수연립이 세대수는 작지만 그래도 23년 된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높을 수 있겠죠. 자, 이 염창동 같은 경우엔 투자 점수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주변의 환경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환경 점수는 매우 좋습니다. 자, 주변에 뭐 교통이라든가 지하철,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그러니까 마트, 병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재에 대한 점수인데, 이 주변으로 이제 지하철이 새로 개통될 예정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호재에 대한 점수가 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원정 홍대선이라 해서 이 부천 소사 원시선에서 이제 홍대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 비록 염창동에서는 조금 멀게 있지만 강서구의 약간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강북 횡단선이 등촌역으로 해서 또 강북쪽의 동과 서울을 지나가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목동선이 있는데요. 목동선 같은 경우는 경전철입니다. 자, 이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당산역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제 2호선, 9호선 여러 가지 전철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지는 동네인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덕수연립도 염창역,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9호선 황금도선이라고 얘기하죠.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염창동에 위치한 덕수연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덕수연립은 땅의 용도가 준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모아주택도 그렇고 가로주택도 그렇고요. 저층 노후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같이 모여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덕수연립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재건축을 했지만 잘 안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됐었고 또 완공된 다음에는 세대수는 비록 별로 되지 않겠지만 이 아파트가 과연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